사운드로이 오디오 드라마 죽음의 구속 5장. 수만 명의 열기를 머금었던, 하지만 이제는 희미한 추위만이 감싸고 있는 야구장의 텅 빈 관중석에 정우는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민호 선수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범인을 잡은 안도감이 뒤섞인 씁쓸한 표정이 가득했다. 결국 이민호 선수를 살해한 범인은 붙잡히고 말았다. 범인은 바로 한국 시리즈 7차전의 주심이었던 장경훈 심판이었다. 그날 나는 흥미로운 장면을 발견했어. 경기 도중 경기구를 교체하기 위해 심판이 포수에게 공을 건네는 모습의 영상 속에서 딱 한 번 심판이 공을 포수에게 건네지 않고 직접 이민호 선수에게 던져주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 공을 건네받은 이민호 선수는 이윽고 손가락에 침을 바르고 송진을 손에 묻히는 모습이었지.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섬뜩하리만치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어. 만약 이민호 선수를 살해하려 한다면 그에게 직접 독을 건네는 것이 가장 용이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을 고쳐잡으며 나는 곧바로 장경훈 심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어. 장경훈 심판은 과거에도 이민호 선수가 판정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다, 기본도 되지 않은 신출 내기가 심판의 권위에 도전한다며 그의 실력을 깎아내리는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찾을 수 있었지. 그리고 그의 아들은 고등학교 때 이민호 선수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에 같은 포지션에서 경쟁하고 있던, 하지만 교내 폭행 사건으로 학교를 자퇴했던 일이 있음을 어렵게 확인할 수 있었어. 그리고 어둠은 벌써 오래전에 밀려와 야구장을 완전히 삼켜버렸다. 조명이 꺼진 심판 대기실에는 희미한 달빛만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정우는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얼굴에는 굳은 표정이 떠올랐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장경훈 심판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창백함이 감돌았고 눈빛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앉으세요. 그런데 이 시간에 탐정님께서 무슨 일로 나를?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말을 건넸어. 장경훈 심판님, 이민호 선수를 죽인 범인은 당신이죠? 나의 말에 일순간 멈칫했던 그는 덤덤한 표정의 가면을 고쳐 쓰고 나에게 말했지. 아니, 학생.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번 사고와 무관하다네. 내가 이민호 선수를 살해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물증 없이 심증만 가지고 사람을 의심하다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닥달하려 들면 자네 역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당신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물증이 있으니까요. 나는 공을 꺼집어내어 그의 앞에 내밀어 보였어. 이건 뭔가? 심판님께서 숨겨놓은 살해 도구입니다. 경기에서 사용된 공들은 후에 배팅장에서 연습구로 사용된다 해서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아 배팅장을 샅샅이 뒤졌죠.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미세하게 청산가리가 묻어있는 이 공을 말이죠. 물론 당신의 지문도 덧붙여서 말입니다. 장경훈 심판의 얼굴이 점차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어. 하지만 그는 이내 냉정을 찾으려는 듯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을 이었어.
내 지문이 묻어있는 공이 발견되었다고 한들 내가 이민호 선수를 살해했다고는 볼 수 없지 않나? 게다가 거기에 내 지문이 묻었다라면 나 역시도 살해될 수 있는 위험에 놓였다는 반증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이 당신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말 같지 않은 소리 집어치우고 증거를 대라고, 증거를! 자, 이 공을 분석한 결과 지문은 총 3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지문, 그리고 또 하나는 포수인 김철수 선수의 지문, 그리고 마지막은 살해된 이민호 선수의 지문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심판과 투수, 포수의 지문이 있는 건.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일반적으로 심판이 공을 건네주게 될 때 포수에게 건네주고 그 공을 포수가 투수에게 건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문은 심판의 지문 위에 포수의 지문, 그리고 그 위에 투수의 지문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은 당신의 지문 위에 투수 이민호 선수의 지문, 그리고 그 위에 포수 김철수 선수의 지문이 있어요. 이게 무얼 말하는지 잘 아시겠죠? 당신은 청산가리를 묻힌 공을 주머니에 숨겨두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이민호 선수에게 곧바로 던져주었죠. 이민호 선수가 손에 송진가루를 바르기 위해 손가락에 침을 묻히는 버릇도 당신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민호 선수는 당신의 아기가 가득 담긴 그 공 하나에 처참하게 희생된 겁니다. 장경훈 심판은 더 이상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털썩 무릎을 꿇고야 말았어. 그리고 이내 입을 열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실토하기 시작했지. 이민호, 자네 우리 아들과 이민호가 같은 학교 야구부였다는 건 아나? 내가 범인이란 걸 확신하고 나를 찾아왔으니 이건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 우리 아들이 야구를 그만두게 된 이유도 혹시 아는가? 이민호 녀석이 우리 아들이 학폭 가해자라고 학교에 탄원서를 내서야 빌어먹을. 단지 부원 아이들을 훈육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아들이 왜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 거지? 응? 우리 아들은 앞으로 이 나라의 특급 에이스가 될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이 모든 걸 이민호, 그 망할 녀석이 다 뭉개버렸어. 우리 아들은 잘 되라고 한 거란 말이야. 아이들이 잘 되라고! 그런데 그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우리 아들을 괴물로 만들어서 학교에서 내쳐지게 만든 망할 놈의 녀석을 나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어. 이봐, 잘 생각해봐. 그 자식 때문에 지금 빛을 발해야 할 우리 아들은 인생의 패배자가 되었다고. 거기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자식이 이제는 사사건건 내 관위에 도전하려고 들다니. 이봐 탐정님, 자네는 이게 결코 용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하지만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심판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당신이라면 더더욱요. 당신의 오심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고 상처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당신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어느새 대기실의 문이 열리고 김영사와 경찰들이 들어왔다. 장경훈 심판은 고개를 들어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곧 경찰이 내민 수갑에 두 손을 맡기었다. 장경훈 심판은 흐느끼며 죄책감에 휩싸인 채 경찰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무거운 발걸음은 죄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었고
그의 떨리는 어깨는 깊은 후회를 드러냈다. 한때 존경받는 심판이었던 그는 이제 범죄자로 전락해버렸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무력감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 기다리는 암울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다. 경찰차 문 앞에 도착한 장경훈 심판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뒤돌아 정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다. 장경훈 심판은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경찰차에 탑승했다. 경찰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들려오자 정우는 그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정우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정우는 장경훈 심판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마음 한켠에 그에 대한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윽고 장경훈 심판을 태운 경찰차는 정우의 시야에서 점점 사라져갔다. 사운드로이 오디오 드라마 죽음의 구속. 낭독 윤호, 김우주, 백재승, 정창훈, 이준호, 정성현, 박준선.